그녀가 납치되어 행방을 몰라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낸시 거스리의 실종 사건, FBI와의 갈등이 보고된 것부터 작은 마을 보안관이 증거를 잘못 다뤘다는 의혹까지. 이것은 최근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 중 하나예요. 피마 카운티 보안관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있고 저희는 이를 분석 중입니다. Law and Crime이 선보이는 스캔들입니다. 저는 시에라 길레스피입니다. 낸시 거스리 씨가 마치 증발하듯 사라진 지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수색이 여전히 완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끄는 보안관에 따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매우 활발한 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FBI의 개입부터 DNA 채취, 그리고 보안관이 말하는 수천 개의 영상을 선별하는 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최신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84세 낸시 거스리 투데이쇼 공동진행자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는 1월 31일 애리조나 투손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낸시 씨는 사위와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낸시 씨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과 가족들은 조금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낸시 씨가 실종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낸시 씨 집 밖에서 촬영된 지금은 악명 높은 보안 카메라 영상이나 근처에서 발견된 장갑처럼 많은 정보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력해 보이는 단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낸시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피마 카운티 보안관가 등장합니다. 저희 Law and Crime 섭외팀이 그와 연락해 1대1로 궁금한 점을 모두 물어보려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피플 매거진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서 답답함이 있지만 이 사건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이나 며칠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내내 제 팀이 이 사건을 해결할 거라고 말해왔어요. 저는 그걸 100%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입니다. 보안관은 그의 팀이 많은 시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의 초점은 제보, 단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증거로는 카메라 영상이 있고 생물학적 증거로는 DN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자주 보는 것들이죠. 어디에나 보안 카메라와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링이나 네스트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해 두었죠. 그런 증거들은 유용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아 압도적일 수 있어요. 보안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차로와 링 카메라 등에서 수만 개의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모두 분류해야 합니다. 모든 흰색 트럭은 이쪽, 빨간색 세단은 저쪽에 분류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용의자는 존 도입니다. 우리가 찾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전투에 대해 또 뭘 알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보안관은 그의 팀이 먼저 디지털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꾸로 추적해서 용의자를 좁혀가며 모든 것을 비교한다고 말합니다. 아, 그는 흰색 트럭을 운전해요. 그 시간에 그 지역에 흰색 트럭이 있었나요? 아, 전도의 휴대폰 번호가 있네요. 당신은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초기에 수집한 그 증거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링 카메라나 휴대폰 증거 같은 모든 디지털 증거들 외에도 DNA도 있습니다. 저희 Law and Crime에서 보도했듯이 수사관들은 초기에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낸시 자신의 혈액으로 밝혀졌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DNA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DNA는 어떤 용의자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보안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그 DNA가 누구의 것인지, 누가 남긴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DNA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실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실험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안관은 수사 중 증거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플 매거진 인터뷰에서 그는 수색 의혹을 부인하며 비행기는 즉시 띄워졌고 그들은 혈흔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색 및 구조팀이 현장을 살펴보고 수상함을 느꼈고 맡은 일을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찰, 즉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과 연방 수사관, 즉 FBI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해도 FBI 국장 캐시 파텔이 Hang Out with Sean Hannity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저희 FBI가 하는 일은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저희는 수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은 이에 대해 모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파텔 국장도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FBI는 첫날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보안관에 따르면 주와 연방 수사관들이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오늘 인터뷰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보안관은 이 모든 일로 점점 커지는 압박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잘못된 체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누군가를 잘못 비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누군가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수사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중은 어떤 답에라도 가까워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보안관은 그 점과 거스리 가족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거스리 가족도 매 순간이 100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누군가를 잘못 고발하거나 잘못된 체포를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있는 엄청난 유명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일 아침 사바나 거스리와 함께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투데이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실종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엄청났어요. 몸값 요구에 대한 의혹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거스리 가족도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어요. 저희도 언론에서 몸값 요구 편지에 대한 보도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소리와 영상이 쉽게 조작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살아있고 당신이 그녀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연락해 주세요. 서베너 거스리 본인도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녀의 가족이 수많은 몸값 요구를 받았지만 진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2건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투데이쇼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많은 이들이 지치지 않고 일해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면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낸시가 실종된 이후로 FBI는 최소 1만 3천 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안관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제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제보가 들어왔더라도 100이 1, 2 지난 지금도 누군가 이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전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마 카운티 주민 여러분, 수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좋아요. 보안관님이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낸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질문과 더 많은 것들을요. 오늘의 게스트는 퇴직한 경찰 경사 트로이 힐만입니다. 그는 좀비 헌터를 쫓아서의 저자이자 작은 마을의 회계사, 정예 형사팀,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가장 무서운 미제 사건에 대한 시화를 다뤘습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트로이 씨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애리조나 출신입니다. 트로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캔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정보부터 전할게요. 보안관이 피플 매거진 단독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흥미로웠습니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업데이트가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00일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뤘던 몇 가지 주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증거와 DNA, 제보들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의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린 아직 이 사건을 잊지 않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검토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든다죠. 네, 정말 어렵죠. 그는 힘든 상황이고 모두 답을 원해요. 물론 무엇보다 거스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만 미국 전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일부도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 사건이 훨씬 더 빨리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보안관은 인터뷰에서 내 팀이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확신했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곧 해결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항상 제가 맡았던 가족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알다시피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줄 작은 정보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사건 전체가 풀릴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가 자신의 팀을 언급할 때 연방 당국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 경찰과 연방 당국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가지 말들이 오갔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 이 사건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장기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를 살펴보고 그 빠진 퍼즐 조각을 찾아야 합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겠어요. 작은 단서가 다른 것들로 이어져 용의자들이 나타나는 거군요. 말씀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아직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적한 것도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는 당신이 말한 대로 지역 경찰인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과 연방 기관인 FBI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크리미널 마인드를 정말 좋아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FBI의 행동 분석팀에 관한 이야기죠. 그 프로그램에서 지역 경찰의 초대를 받아야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 이 사건에 연방 요원들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나요? FBI 국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와 있었고 출동할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피마 카운티가 4일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처음부터 함께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이 긴데 FBI는 요청을 받아야 개입할 수 있나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한 관할권 문제입니다. 그건 카운티 셰리프의 일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수사였습니다. 만약 거민이나 피해자가 주 경계를 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FBI가 개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 사건이 좀 더 나치처럼 보였다면 FBI가 관할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일종의 의견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FBI는 기본적으로 실험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당신이 언급한 BAU 같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처음 며칠은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 헤이터의 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녀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납치당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진실은 아마도 양쪽의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에도 자존심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것들이 작용하곤 하죠. 이 일이 처음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84세 여성분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점이 까다로웠어요. 우리나라에는 실버 경보이라는 게 있어요.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있는 분들이 실종됐을 때 사용하는 제도죠. 우리는 어르신들이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하고 해질 무렵 증상이 심해지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다들 저분이 치매가 있으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으신가? 라고 생각했어요. 보안관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똑똑하세요. 그런 문제와는 무관해요. 라고 했어요. 섭외나 거스리와 가족도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똑똑하고 예리하세요. 그런 문제와는 무관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피를 봤어요. 우리는 링 카메라 영상을 받고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FBI와 지역경찰 모두가 답을 원하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엔 자존심이 달려 있어요. 또 하나는 피마 카운티 셰리프도 이번 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100일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여기는 작은 도시 투산이라 전국적 수색의 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이 힘들다는 걸 알고 그는 낸시를 찾으려 정말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받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부터 그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저였다면 아마도 저는 공개적으로 행동했을 거예요. 언론과 소통하는데 더 능숙한 공보 담당관들이 조사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나 뉘앙스를 다루죠. 제가 보안관이었다면 개괄적으로만 말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정말 노력했고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최선을 다해 정보를 전달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도 그가 정보를 조금 너무 많이 공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건 아주 미묘한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 수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나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줄타기라고 부르는데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려 애쓰면서도 균형을 잡아야 해요. 인플루언서와 다양한 소셜미디어도 있잖아요. 이걸 알아내려 애쓰는 인터넷 탐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사관들이 자기 일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야 해요. 왜냐하면 결국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녀가 발견되고 또 우리가 범인을 잡게 된다면 네, 그리고 그건 보안관도 인터뷰에서 말했던 부분이에요. 모든 것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서 재판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차와 규정을 따랐다는 것을 증언해야 할 거예요. 결국 모두가 정의를 원하니까요. 여기서 어떤 형사 사건이 있다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줄타기를 한다는 비유가 떠올랐어요. 아이다호 대학생 4명 사건을 떠올려 보면 2022년 11월에 이런 일이 있었죠. 4명의 대학생이 살해당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 모두가 무슨 일이야? 모스크바 경찰서는 뭐해? 라는 반응이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있다가 갑자기 한 달쯤 지나서 우리 브라이언 쿠버거라는 남자를 잡았어요 라고 했죠. 우리는 오랫동안 그를 추적해왔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대중에게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건 아닐까? 우리가 세상에 피마 카운티 정신 좀 차려요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실제로는 그들이 공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들이요. 우리가 아는 건 아마 그들이 아는 것의 25%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의도된 거죠. 그게 그들이 악의적으로 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와 소통하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를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건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들이 범인이 누구인지 누설한다면 누군가는 가서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될 거예요. 경찰이 훈련받은 대로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들이 이 사건에 열심히 임하고 필요한 자원도 모두 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에겐 의문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수사기관에서 일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이 받은 제보의 양이 정말 엄청나요.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해요. 보안관 본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수천 개의 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그렇고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요. 혹시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제 일만 해도 가끔씩 영상이나 바디캠 영상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게 몇 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어 프레임마다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저희가 3년 반 동안 미제 사건 전담팀으로 해결한 우나 살인 사건이 다시 떠올라요. 저희는 리스트에 약 1000건 정도의 제보가 있었고 저희가 수상한 남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사해 DNA를 채취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정말 방대하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많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거리에도 교차로, 상점, 주택에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모든 것을 조사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제보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지만 다른 것들은 꽤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러 번 전화해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런 제보는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그 목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좋은 제보들,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따로 추려내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링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정말 많은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우리가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게 좋지만 경찰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제 말은 제 집 밖에 있는 시내 블럭만 생각해봐도 그 한 블록에만 카메라가 최소한 12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살펴봐야 할 때는 정말 힘들죠.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더 추측을 부탁드리는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전문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프로파일링한다면 어떤 유형일 것 같으세요? 이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사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사건 파일도 없고 그들이 가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유괴범이었다면 좀 미숙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나 착용한 방식, 그리고 권총집이나 장갑, 카메라를 가리려는 모습 같은 걸 보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무도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라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상해요. 저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도 알고 눈썹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물건을 샀다고 알려진 월마트에서 쇼핑도 하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이상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몰랐다는 건 그 사람이 외지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동기도 살펴봐야 하고요. 제 생각에는 자꾸 생각나는 게 계속 동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베나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녀가 유명해서요. 알다시피 어쨌든 그녀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녀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추측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복수하거나 그녀가 뭔가 하는 걸 막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게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녀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저도 대중 앞에 나서는 기자고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죠. 가끔은 사람들이 저를 잘 안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녀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도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거실이나 부엌까지 들어가 있으니 사바나 거트리를 잘 안다고 느낄 수 있죠.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위키백과 문서까지 있어요. 사람들은 사바나 거트리의 어머니가 투데이 쇼에 나온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이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멕시코 연료설과 애리조나 사망 얘기도 나왔어요. 낸시가 거기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그녀가 그 땅을 떠날 때 살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옮기려고 했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요. 제가 읽은 모든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그렇게 잘 걷지 못했고 거동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를 먼 거리로 옮기려면 제 생각에는 차로 옮겼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점은 아무도, 그러니까 동네 윙 카메라들이 그 차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포착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녀가 사막으로 끌려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녀가 아마 차량에 태워져서 이동됐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기 어렵네요. 거액의 보상이 걸려있다는 게 이상하네요. 제 말은 보상금이 100만 달러가 넘게 올랐는데도 아무도 그걸 받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수사에는 정말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언젠가는 그 조각들이 모여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낸시가 안전한지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녀의 병력과 약이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바라건대 결말이 잘 나서 낸시가 살아 돌아오고
범인을 찾아서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퍼즐에 빠진 조각들도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네, 이건 정말 말하자면 엄청난 수사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적 같은 사례들도 봤어요. 엘리자베스 스마트도 거의 1년 만에 구조됐잖아요. 제이시리 듀가드는 18년 만에 구조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해자들도 결국 처벌받았죠.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리고 거스리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결말이 있기를 바래요. 이 일은 정말 그리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수사였고 미친 듯이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트로이 해먼 오늘 스캔들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에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낸시 거스리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어떤 제보라도 있으시다면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나 FBI에 제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Law and Crime Plus 앱을 꼭 다운로드하세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모든 거스리 사건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소통하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에서 Sierra Gillespie를 찾아보세요. 오늘의 스캔들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시에라 길레스피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